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요. 결국 86계열의 프로그램 제어 명령, 이 프로그램 제어 명령 중에서 interrupt 또 call 명령이 있어요. 이건 이미 앞에서 약간 언급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처리 과정, 루틴들이 어떤 이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셨죠? 그러면 이제 6.2절에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짠다, 뭐 이런 걸 이제 flow of progra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때 거기에 이 if 명령, if else 또는 else if 또는 and if 뭐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또는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은 이렇게 점을 찍어요. 명령 앞에다가. 원래 C 언어 앞에서는 점을 안 찍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셈블러를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루프라든가 그다음에 리피트라든가 점프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흐름상 그냥 스킵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루프를 이용해서 while이라든가 아니면은 if, if then, else if 뭐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6.3절을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서 프로시저다 그러면은 이 프로시저는 서브 루틴이나 또는 메소드 또는 펑션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즉 이것을 뭐냐면은 한 그 어떤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령의 한 그룹이에요. 한 명령을 짜가지고 그런 명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루틴으로 잡혀주거나 펑션, C 언어에서는 함수라 그러죠.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실행하고 되돌아오고 또 필요할 때마다 가서 실행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시저는 reusable section이라고 보면 돼요. 그 reusable section 안에는 펑션이나 메소드나 서브루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그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적분을 한다든가, 디퍼런셜, 뭐 아무튼 차분, 미분, 뭐 이런 것을 수행을 한다 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메인 루틴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루틴을 쓰지를 않고 콜을 해서 거기 가서 실행하고 되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만드는 것을 여기는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이 프로시저는 C 언어에서도 쓰이고 또 어셈블리 언어에서도 이렇게 같은 프로시저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그 프로시저는 반드시 콜이라는 것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 루틴 안에. 그래서 콜 있으면은 또 되돌아가는 리턴도 있어야 돼요. 리턴. 콜과 리턴으로 이루어진 그런 명령들을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그 별도의 루틴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프로시저, 또 그 루틴이 끝나면 엔드 프로시저라고 이렇게 엔드 P, 처음에 시작할 때 PROC, 엔드 P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프로시저는 near로 구성할 수도 있고 far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ear 프로시저 또는 far 프로시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루틴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뭐 near로 만들면 되고요. 세그먼트를 벗어나는 전 영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호출하거나 그럴 때는 파 프로시저로 사용을 하면 돼요. 또는 뭐 다른 말로 해서 이걸 로컬이라는 말도 쓰고 리어, 로컬 같은 말, 익스터널 또는 파 이렇게 같은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익스터널을 글로벌이라는 말로도 써요. 글로벌 또는 파 프로시저는 동일하고 로컬과 리어는 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한 예를 들어놨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걸. sums라는 이름으로 합하는 거죠. sums라는 이름으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near, 즉 세그먼트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sums는 일종의 어셈블러에서 이야기하는 네이블이에요. 레이블이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표죠. sums라는 이런 루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near 사이즈로 하겠다. 그래서 add ax bx, add bx cx, add ax dx 하면 결국은 ax 값과 bx cx dx를 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return. 그래서 return 하면은 결국은 이 프로시저가 콜로 이루어지니까 return 하면은 콜 프로시저가 끝난다는 거예요. 콜로 해가지고 sums를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시저 시작에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어셈블러를 어셈블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시저가 끝났다 그래서 sums end procedure, endp라고 이렇게 해요. 다음에 sums1은 프로시저 파 해가지고 이게 세그먼트 밖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해가지고 리턴하고 sums 하면은 결국 end procedure 해가지고 결국 이 파로 되어 있으면 return도 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sums3는 뭐예요? sums1, sums3 해가지고 procedure near 해가지고 use bx, cx, dx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스택에 세이브 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을 하고 나면은 리턴을 해요. end procedure 하면은 여기 bx, cx, dx 썼던 것을 그대로 결국은 스택에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그 프로시저를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콜을 써줘야 돼요. 콜. 그래서 이걸 결국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즉 진행을 결국 프로시저에다가 트랜스퍼하는 것이 콜 명령이에요. 그래서 콜, 프로시저 하면은 그 프로시저에 가서 실행하고 그게 안에서 리턴을 만나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콜은 점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리턴 애드레스가 주어져야 돼요. 리턴 애드레스. 그러니까 콜 하기 전에 이 스택에다가는 되돌아갈 번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그 콜 프로시저를 한 다음에 리턴을 만나면 되돌아올 번지가 스택에 있어가지고 되돌아오면은 메인 루틴에서 그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이게 점프하고 차이점이에요. 점프는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뭐 컨디션에 따라서 어디로 브랜치를 하거나 이렇게 점프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콜은 똑같지만 되돌아갈 리턴 했을 때 되돌아갈 번지가 반드시 스택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 저장시켜주는 명령이에요. 콜은. 자, 그래서 콜은 반드시 리턴 애드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콜 프로시저 끝에는 반드시 리턴 명령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콜 니어도 있고 콜 파가 있어요. 그럼 리턴도 니어가 있고 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시저에 파하고 그 다음에 니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니어 콜은 3바이트 길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콜하는 번지가 있잖아요. 콜하는 번지.
그 번지를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콜을 하기 전에 현재의 값이 반드시 스택에, 즉 현재의 인스트럭션 포인트의 값이 스택에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스택에 저장하고 콜 명령을 실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콜하는 그 프로시더의 애드레스가 인스트럭션 포인트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니어라도 예를 들어서 32비트 애드레스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EIP, Extended IP, EIP 레지스터 32비트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갈 번지, 현재 실행하는 그 현재 저장되어 있는 IP 또는 EIP가 스택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IP나 또는 EIP에는 그 루틴으로 갈 그 번지, 새로운 번지가 저장이 돼 가지고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이 바뀐 번지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콜 프로시저를 실행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리턴이 있는데 리턴을 만나면 스택에 되돌아갈 번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메인 루틴의 다음 뭘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콜과 점프의 차이점은 콜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택에 있는 스택에다가 그 현재의 IP 또는 EIP를 저장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6-6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스택 에어리하고 여기는 지금 프로시저, 즉 우리가 콜을 수행하는 루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콜, 즉 0F, FF로 가라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현재의 코드 세그먼트가 1000이니까 이거하고 합하면 10FF, F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실행하는 번지는 프로시더 번지는 이 번지가 되겠죠. 요 루틴은 현재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는 여기를 나타내니까 요 번지의 내용, 즉 0003은 0003이죠. 되돌아올 번지는 여기니까요. 이 0003은 이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스택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택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켰는데 저장하고 나면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되돌아갈 번지가 0003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번지는 어디냐? 그러니까 0F, FF 번지. 이게 이제 결국은 릴러티브 콜이 되니까 요 번지 10003이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 번지니까 0003이 인스트럭션 번지니까 이 0003하고 0F, FF하고 다음에는 1002가 되겠죠. 1002. 그 다음에 코드 세그먼트는 1000이 될 테니까 그래서 1002번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명령을 수행하면 가리키는 번지가 여기잖아요. 이 번지의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여기 스택에다 저장시켜 놓고 그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요 번지를 더해줘요. 더해주면은 결국은 1002번지가 돼가지고, 왜냐면 요거하고 1003하고 더하면 그렇게 돼요. 자, 요거하고 0003하고 더하면은 1002번지가 돼.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진행을 하면 맨 끝 보면 리턴이 있으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스택 포인트가 지정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정하는 번지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콜은 5바이트 인스트럭션이에요. 5바이트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되나요? 5바이트 인스트럭션은 OP 코드가 하나 있고 2개의 바이트가 각각 IP와 코드 세그먼트로 저장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니어일 경우에는 OP 코드가 있고 IP 값만 지금 저장이 되잖아요. 릴레티브 IP. 근데 파콜은 파 점프처럼 2바이트는
OP 코드 다음에 2바이트는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2바이트는 코드 세그먼트, 전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그먼트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6-7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콜 명령을 수행하면 콜파예요. 그러면 실제 다 요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번지는 1005가 되겠죠. 그래서 콜 이게 있으면 1005가 되돌아갈 번지니까 100, 0005 요 두 개의 번지가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100, 0002 요 번지 1100, 0002 번지에서 콜을 루틴을 실행하고 리턴 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스택에 여기 스택이 여기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스택 여기 스택이 가리키는 번지에서 이것을 취해 가지고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1005 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세하게. 여기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요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 요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설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call with register operand가 있어요. 그러니까, call을 하는데, 그냥 call bx라면, bx를 가면, 거기에 call할 번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 애드레싱이에요. 다이렉트. bx를 가면,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니까,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되네요. 자, bx를 가면, bx가 번지니까, 거기에 콜할 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레지스터 오퍼런드를 갖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코드 세그먼트는 지금 기존에 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봐요. 코드 세그먼트가 이렇게 옵셋이 bx에 잡혀오고 그 다음에 DL을 이렇게 해서 call bx를 하면 사실은 요 bx에 가면 요 옵셋 번지가 있잖아요. 그 번지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ll bx를 하면 DL에다가 K를 넣고 뭐 call bx O를 넣고 K를 넣고 OK라는 걸 넣고 싶어요. call. 그러면 아마 call bx 번지에 가면 거기에 뭘 수행을 하느냐면은 OK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all 하면 DL을 O를 넣고 call bx를 하면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bx 번지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니어 사이즈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니어니까 그래서 ah에다 2를 넣고 int 2에 하나 하면 인터럽트를 수행하면 요 2라는 것은 프린트하라는 얘기예요. 뭘 DL의 내용을 그래서 DL의 내용을 프린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니어를 하면 다시 이제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K ASCII 코드를 DL에다 넣고 또 call bx를 하면 여기 가가지고 니어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면 AH2 컨트롤 시그널 컨트롤 데이터 2를 넣고 AH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터럽터 둘 하나 헥사를 하면 결국은 DL의 내용, 요 DL의 내용을 프린트를 해줘요. 그래서 OK라는 걸 프린트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메인 루틴이고 이거는 서브 루틴, 콜 루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다이렉트 메모리예요. 레지스를 안 가고 메모리 번지를 가면 그 메모리 번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은 콜하는 번지가 된다. 그 이제 프로시더 번지가 되는 거예요. 봐요,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0, 1, 2라는 것이 그 define word로 잡혀 있으면 콜 테이블 2에서 결국은 두 번지씩 증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테이블 2의 번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로 테이블 제로의 스타팅 인스트럭션 뭐죠 이게 인스트럭션 코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는 게 결국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콜을 수행한다. 여기에 번지에다가 테이블 옵셋을 더하면은 이 테이블 번지가 되잖아요. 이 bx라는 것은 요게 몇 번째 거를 선택하는지를 선택하니까 이 자체를 하면은 바이트 단위로 취하니까 곱하기 2번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개씩 건너뛰어 가지고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bx 안에는 결국은 이 bx가 번지가 돼 가지고 번지 두 개의 번지를 건너뛰어 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건너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가 돼요? 인스트럭션 포인트 값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워드 단위예요. 워드 단위. 그러니까 16비트니까 2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4바이트가 아니에요. 2바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콜 리어 해가지고 이거는 extended bx 번지 곱하기 2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 1, 0, 1,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를 옵셋을 더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번지에 있는 내용으로 취한다. 그예요. 요 번지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다. 자, 리턴도 리어가 있고 파가 있겠죠. 리어 리턴. 일반적으로 리턴은 리어예요. 그래서 파 리턴을 하고 하면은 리턴 F를 딱 치면 돼요. 리턴 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 6-8에 또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콜 해가지고 이게 갔다가 이 실행을 하고 나면은 리턴이 있잖아요. 리턴이 있으면 리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택에서 코드 세그먼트 값은 바뀌지 않고 인스트럭션 포인트 값을 취해가지고 여기 이걸 취해서 인스트럭션 포인트로 하면 여기가 요 끝난 다음에 여기를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스택은 어떻게 돼요? 니어 콜을 하고 니어 리턴을 할 경우에는 스택 포인트는 결국은 인스트럭션 포인트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니어 파로 돼 있으면은 이 스택 포인트에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 값과 인스트럭션 포인트 값을 같이 채운다. 뭐 C 뿔뿔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택에 있는 것을 결국은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리턴 리어, 리턴 파, 콜 리어, 콜 파 이렇게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한 폼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기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에 ax, 30, bx는 40, 표시 ax, 표시 bx 해가지고 콜 add m이라고 썼어요. 메모리 있는 걸 증가하네요. 그럼 콜 add m 쪽 이제 add m 프로시드로 가가지고 표시 bp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return 4 하면은 요 스택을 썼기 때문에 4번지를 건너뛴 다음에 리턴을 해야 돼요. 리턴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택에 저장된 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베이스 포인터를 써버렸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번지는 결국은 4번지를 건너뛴 다음에 거를 취해가지고 되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턴 다음에 어떤 숫자 값을 쓰면 그걸 건너뛴 다음에 이제 결국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가기 전에 우리는 표시 bx 뭐 이런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 bx 다음에 pop bp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사이에 그만큼 스택이 건너뛰어졌다는 거예요. 건너기 스택이. 그래서 스택을 사용했기 때문에 콜 하는 경우에 리턴 하는 경우에 되돌아오는 것을 찾아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거는 콜과 똑같아요. 근데 인터럽트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도 쓸 수 있는 콜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 뭐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번호를 치면은 결국은 콜이 수행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잡혀져 있는 게 인터럽트는 1024개의 첫 바이트
번지 1024바이트예요. 근데 4개의 번지가 하나의 인터럽트를 하기 때문에 총 인터럽트 수는 256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32개는 그러니까 00에서 20 헥사계 32개 있죠. 32개의 인터럽트는 이거는 리저브 해놨어요. 여기에서 CPU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머지 32번에서부터 255번까지는 인터럽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10진수로 32에서 255고 16진수로 쓰면은 이거는 20 헥사에서부터 FF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터럽터 번호를. 그래서 인터럽터 번호는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어사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디폴트로 쓰는 건 0번에서부터 1F까지 20개, 즉 32개를 쓰는데 0에서 0 인터럽터 타입 0은 디바이드 바이 에러가 일어났을 때 인터럽터 0. 인터럽터 1번은 싱글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령씩 수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럽터 2는 뭐냐면은 이거는 NMI라고 그래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터가 일어났을 때, 인터럽터 3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이제 스톱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럽터 4는 타입 4는 이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디폴트로 4번을 실행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터럽터 13에서 1F까지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리저브 해놨다 이제 이런 얘기. 여기 보면은 인터럽터에 플로팅 포인트 에러가 일어났다든가 스택 폴트가 일어났다든가. 왜냐면 저 플로팅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코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용 프로세서, 계산 전용 프로세서가 80286부터는 붙어요. 그래서 80287, 80387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에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터럽터 10이 10이 아니고 10 헥사예요. 붙을 수 있다. 자, 인터럽터는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그 코어라고 똑같은데, 단지 인터럽터가 하드웨어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읽어 보시면 돼요. 리턴할 때는 인터럽트 리턴이에요. 그래서 인터럽트 리턴이 있고, 다음에 인터럽트 리턴 더블 워드 뭐 이걸 해가지고 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더블 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인터럽터 3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인터럽터 타입이고, 그래서 이거를 인터럽터 5라고 해도 되고 인터럽터 3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인터럽터는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코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머신 컨트롤 할 수 있는 아주 그 다양한 명령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CPU를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명령을 했을 때 CPU의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 버스 상에 비지라든가 테스터 이런 단자가 있어요. 이런 단자의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캐리 플렉 비트, 이 캐리 플렉 있잖아요. 이 캐리 플렉 비트를 결국은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리 플렉 비트를 세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stc 명령을 쓰면 되고, 또 클리어 시키려면 clc라고 쓰면 돼요. 또는 캐리 플렉을 임의적으로 cmc라고 그래가지고 컴플리먼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이 상태가 바뀌어지는 컨디셔널 플렉 상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인터럽트 플렉도 임의적으로 세트할 수 있잖아요. 저 캐리 플렉도 세트를 시킬 수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stc. 우리 sti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set interrupt flag. stc는 set carry flag, clear carry flag, complement 0은 1로 이런 용어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carry flag. 자, 그리고 이제 wait라고 하면 좀 기다려달라는 건데 결국은 BG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0286이나 이제 이렇게 386 또는 8086에서는 테스터, 80286에서는 BG 핀이 있어요. CPU의 핀, 그 하드웨어적인 단자가 있는데 그 BG나 테스트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wait 명령이 들어가면 wait 명령, wait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줬는데 현재 BG 핀 있잖아요. CPU의 핀이 BG가 1로 세트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실행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BG가 0이 돼버리면 즉 CPU의 핀이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결국은 웨이트 상태에 걸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1로 올라갈 때까지 BG 상태의 그 CPU의 핀 1이 BG 핀이 0으로 되면 이제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웨이트 딱 걸어놓고 있는데 상태가 안 들어오면 계속 그 웨이트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BG 핀 있잖아요. CPU에 여러 리드 핀이 있는데 그 중에 BG 핀이 이제 1로 돼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수행하고 있다가 0으로 딱 되면 그때는 CPU가 웨이트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웨이트는 뭐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게 그 BG 핀이 1로 바뀌면 이제 웨이트에서 깨어나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정지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홀트예요. HLT 명령이 있으면은 그건 결국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을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트 하면은 명령을 실행하고 딱 스톱, 홀트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이 홀트는 결국은 인터럽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려오면 그때 홀트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에서 프로그램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홀트 딱 돼가지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리셋을 하거나 인터럽트가 걸려오면은 그 홀트를 멈추고 그 인터럽트 루틴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까지 리셋이 걸릴 때까지 DMA라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올 때까지 결국은 명령을 딱 수행하고 끝부분에 홀트를 딱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엔드가 아니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까지. 즉 CPU 핀에는 인터럽트가 NMI 인터럽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마스커블 인터럽트도 있고 뭐 핀이 있는데 그 핀에 단자가 액티베이트가 되면 활동이 돼버리면 그때는 홀트 상태에서 그 인터럽트 루틴을 실행하러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홀트예요. 그래서 홀트가 일어나면은 또 CPU의 핀 다이어그램에 보면 홀트 핀이 있어요. 그 핀 자체가 시그널이 나와요.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요. 또 명령 중에는 소프트웨어 명령 중에는 NOP 즉 NOP는 뭐냐면 Non-Operation이에요. No Operation 명사니까 operation이 명사를 치면은 no가 써야 돼. No Operation을 No Operation 또는 동사로 operate 하면은 not operate란 명령은 이거는 뭐냐면 이 NOP 명령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클럭만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wait instruction과 많이 같이 사용해요. No instruction. 즉 not operation. not operation, no operation 뭐 이런 말 써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10개를 배치했다 그러면 그 명령이 10개의 클럭만 하나의 클럭이 만약에 수행이 되면 10개의 명령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오퍼레이션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lock prefix가 있는데 lock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이니까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해요. 자, escape도 역시 결국은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코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코프로세스가 작용할 동안에 결국은 escape 명령으로 CPU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escape는 6비트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escape 다음에는 이런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아닌 코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즉 공동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뒀을 때 메인 CPU가 실행하는 명령이 아닌 코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명령이 실행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바운드는 뭐냐면 어떤 주어진 명령이 어떤 바운드 범위 내에 있으면 그러면 그걸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점프를 한다든가 다르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within 바운드리 컨디션 안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interrupt를 수행하는 이런 명령이다. 자, enter하고 leave 뭐 이런 게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이에요. 스킵하기로 하고. 오늘 6장 마지막 명령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9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실제 CPU의 핑 구성도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명령은 지금까지 하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명령들을 실행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거는 9장에서부터 실행을 하죠. 그래서 명령과 함께 하드웨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